안녕하세요. 시니어 100세 전성시대 TV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겨울이 되면 손과 발이 유난히 차갑고 저린 분들 많으시죠? 양말을 신어도 발끝이 시리고 장갑을 껴도 손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추워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 손발저림과 수족 냉증은 단순한 추위도 단순한 노화도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겨울에 반복되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 손과 발 혈액순환을 더 나쁘게 만들고 증상을 점점 오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층 손발저림을 악화시키는 겨울 습관과 지금부터 바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소개. 아침에 일어나 손을 움직이려는데 손가락이 뻣뻣해서 잘 펴지지 않습니다. 컵을 잡는 것도 순간 망설여집니다. 발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차갑습니다. 슬리퍼를 신어도 냉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밤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손발이 저려서 뒤척이다 잠을 설칩니다. 잠을 깊게 못 자니 다음날 더 피곤합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활동량은 줄고 움직이기 더 싫어집니다. 그러면 손발저림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가 이 과정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생활 점검도 미루게 됩니다. 핵심 정보 1. 사례와 원인.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열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정상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예전처럼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줄어든 혈류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차가워지고 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외출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 TV를 보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많아집니다. 혈액은 가만히 있을수록 느리게 흐릅니다. 움직임이 줄면 손발부터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핵심 정보 2. 생활 속 위험 요소. 겨울철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가 전기요 사용입니다. 잠들기 전 몸을 데우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새 켜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기요에 오래 의존하면 혈관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기회를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가 없으면 더 쉽게 차가워지는 몸이 됩니다. 보일러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은 덥고 현관이나 화장실은 춥습니다. 이 큰 온도 차이가 혈관에 반복적인 충격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차가운 손발을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그는 행동입니다. 순간은 시원하지만 이후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3. 필수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손발색이 자주 하얗게 변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저림이 20분 이상 지속됩니다. 밤에 저림이나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증상이 더 심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 경우 혈관 회복 속도가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여러 개가 겹친다면 단순 냉증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해결법 3가지.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첫째,
손과 발을 자주 움직여 주세요. 겨울에는 움직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손과 발을 깨워줘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쪽씩 천천히 호흡에 맞춰 돌리면 충분합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혈액이 발끝까지 다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손끝 온도가 달라집니다. 핵심 자주, 천천히, 무리 없이 움직입니다. 둘째, 전기요 사용 시간을 줄여주세요. 전기요는 몸을 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새 켜두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몸이 전기요에만 의존하게 되면 혈관이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이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전기요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를 느끼면 얇은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세요. 이 방법이 혈관에는 더 안전합니다. 핵심 따뜻함은 도움이고 의존은 문제입니다. 셋째, 실내 온도와 옷차림을 조절해 주세요. 집 안을 너무 덥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온도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크면 혈관이 계속 놀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저림이 심해집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벗고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차가울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을 쓰는 것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핵심 혈관은 급한 변화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주 움직이기, 전기요에 덜 의존하기, 온도 차를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손과 발의 느낌은 분명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정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심해지는 손발 저림과 수족 냉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겨울 동안 반복되는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전기요와 과한 난방에 의존하고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질수록 손과 발의 혈액순환은 더 느려집니다.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차가움과 저림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저림이 오래 지속되거나 밤에 잠을 깨울 정도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증상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번의 가벼운 움직임, 전기요 사용 시간 조절, 일정한 실내 온도 유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손발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손발 저림은 노화보다 습관의 영향이 큽니다. 겨울 습관을 바꾸면 증상은 충분히 완화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올겨울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겨울은 몸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계절입니다. 특히 손과 발은 작은 변화에도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리다는 것은 몸이 조금 쉬어가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 손과 발을 움직여주는 것, 전기요를 밤새 켜두지 않는 것, 집 안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몸을 지켜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겨울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편안한 계절이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남은 겨울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